12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질어질하게 움직이고 있죠. 왼쪽이 어제 상황이고 이게 오른쪽이 지금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어제는 96,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 전체가 와씨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었는데 또 24시간 뒤에는 이렇게 또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CPI 결과가 호재성 재료로 역할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위로 리테스트, 돌파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 메이저 알트들도 아주 훈훈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대로 10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이번에 받아주는 리테스트 성공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제 약간 뭐랄까 산타랠리의 어떤 가속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10만 달러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진다라면 뭐 95,000달러가 될지 9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은 85,000달러가 될지 어디가 마지노가 될지 모르겠는데 리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민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안도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정말 참 재밌어요. 정말 참 흐름 자체가 재미있고 10만 달러 시대가 이렇게 지금 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당연한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거기다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10만 달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불과 2년 전에 진짜 비트코인 16,000달러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 결국에는 제로로 수렴한다. 돌멩이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10,000달러 우려가 나왔던 게 2년 전인데 지금은 벌써 10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상징성을 가진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한 20-30% 조정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대 기관들과 국가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정이 나와봤자 10% 안팎의 수준으로 아주 귀여운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한 10% 빠지고 알트코인이 30-40% 빠지면 이게 막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비트코인 한 30-40% 빠지면 알트들은 한 60% 안팎으로 빠지는 애들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코인들은 막 팍팍 빠지고 그런 것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나마 이 정도면 많이 진짜 성숙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10만 달러 돌파라는 게 그만큼 의미가 크고 특히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들 고래 투자자들은 9만 달러 리테스트 할 때 엄청 또 줍줍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10만 달러 리테스트 성공하면 이제 다음 타겟은 12만 달러대가 되겠죠. 만약에 실패하면 95,000달러는 기본빵일 거고 9만 달러에서 8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8만 달러 초반까지 리테스트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뜨끈뜨끈하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르면서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투자 심리가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96%, 97% 이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힘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다시 10만 달러로 밀어 올린 직접적인 힘은 미국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큰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현물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10만 1,500달러 선에서 저항이 나타난 상황인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CPI 이슈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가장 결정적인 이벤트 이슈는 FOMC입니다. 12월 18일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 이번 CPI 발표 직후에 98%를 뚫고 올라서서 금리 인하는 25bp,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산타랠리 불가피하지롱이라는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거대한 임팩트가 중국이 역대급 유동성 확장 정책을 공식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유동성 확장기로 이제 악세를 밟기 시작했다. 미국도 미국인데 중국이 또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암호화폐 시장에는 기대감을 주입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공식화했잖아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년 경제정책 논의를 하는 중국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14년 만에 통화 정책 완화를 결정했다. 2010년 이후 처음 내려진 결정이다. 경제 성장 촉진, 내수 확대 목표. 그만큼 지금 엄청 어렵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대한 여파가 간단치 않을 거라서 사실 지금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누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정책 위반자들을 당연히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개인을 믿을 수도 없고, 기업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나 플러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 가족 정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지갑은 내가 지켜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시대적인 흐름도 잘 인사이트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창펑자오 아저씨의 이 멘트는 진짜 궁금해요. 이게 뭐 알고 하는 얘기일 텐데 우리보다는 정보 접근성이 훨씬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화 전략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멘트. 이거 사실 엄청 임팩트가 큰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 고점은 20만 달러 이상이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얘기여서 이거를 지금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트코인 메나 컨퍼런스에서 창펑자오 아저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되게 궁금해요. 뭘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현재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공약 가운데 하나인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화 도입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빠르게 허용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걸 뭘 지금 들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공산당 내부에서 지금 뭔가 얘기가 있다라는 거를 창펑자오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지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진짜 뭔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순간적으로 가슴이 살짝 지금 설렜어요. 살짝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살짝 멈칫했는데 진짜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조금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를 어디 듣보자 방구석 뭐 이런 게 아니고 창펑자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한 번씩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4천 달러 찍고 9만 달러 선으로 하락했을 때 100개 이상 보유한 신규 월렛이 342개가 생성됐다. 고래들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진짜 이 마음을 단디 붙잡고 하락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패닉셀이 엄청 나왔는데 진짜 패닉셀을
이 공포 심리에 휘둘려서 한 분들은 일단 반성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9만 달러는 줍줍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대체적으로 이 시장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 마인드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닐 수도 있죠. 진짜 누구 말대로 뭐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피터 시프 이런 아저씨들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투자자인 나의 결정이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을 액션으로 옮길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번에 비트코인 10개도 아니고 100개 진짜 고래들은 지금 막 싸지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번 강세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번스타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효과는 지속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은 사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해준다라면 회사는 매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새 표준이 도입되면 S&P 500 지수 편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대박이죠. 진짜 이번 사이클 최대 승자는 마이클 셀러 같아요. 정말 이 뚝심,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급등해도 사고 폭락해도 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있던 어떤 이런 매수 전략, 정말 이 확신범들이 살아남는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확신범의 특징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개미들은 약간 그래도 오르면 좀 팔고 수익도 하고 떨어지면은 내가 확신범 수준으로 믿는 종목은 뭐 바이더 딥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뭐 이런 사람 마이클 셀러 같은 양반은 영원히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에 있던 확신범들이 무서워요. 어떤 판이 됐든 확신범들이 역시 무섭습니다. 토마스 피터피라는 억만장자 사업가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비트코인을 조금은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어. 순자산의 2에서 3%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자산의 1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면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의미 포인트죠. 암호화폐 빠돌이 빠순이가 아니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억만장자 투자자도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에서 3% 정도는 할당할 필요가 있지. 누구든 비트코인을 조금은 보유해야 한다. 누구든 anybody, somebody, everybody 뭐 이런 거죠. 레이 달리오, 채권 등 부채 자산이 아닌 금과 BTC 같은 하드머니를 갖기를 원한다. 미국, 중국 등 대다수 주요국의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부채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이건 화폐 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뭔가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이 양반은 물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세계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멘트, 금과 비트코인을 지금 같은 위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단 미국 연준 의장조차도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위험자산이다, 디지털 골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뭘 투자하고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결정하는 뭐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너무 약간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은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다. 이 저항선 위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며칠 안에
새로운 고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만 달러 위에서 지지 잘 받아주면 새로운 고점 11만 달러 가능성 있어 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주간 차트예요. 11만 달러를 목표로 지금 비트코인은 로딩을 하고 있어. 하락 웨지 패턴이 완벽하게 진행되면서 95,000달러 리테스트를 확인했어. 이 다음 단계는 피보나치 200% 레벨인 11만 달러가 될 것이다. 자석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석이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석 지금 너무 힘들어. 빨랑 와 빨랑 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자석이 지금 넥스트 타겟 11만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엽게 또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양반 어떤 이런 분석을 볼 때 좀 이렇게 각인이 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36,000달러, 7,000달러, 그러니까 작년 초 연말 막 이럴 때, 그때 막 어리버리 치고 있을 때 눈 깜짝 할 사이에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위로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눈 깜짝 할 사이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웃겨가지고 기억이 좀 나는데, 다음 단계로 벌써 11만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진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초부터 홀딩 스탠스 유지하신 분들이 결국 승자죠. 그런 어떤,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목표가 되면은 어느 정도 또 매도하고 또 가격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렇게 롤링업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뭐 그런 사람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서 은행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 성공이다, 뭐 이런 관점이라서 그런 막 극강의 스탠스들, 이런 것들은 흉내도 못 내는 사람이라서 이런 멘트들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KT 스톡튼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양반인데 잘 봐요. 시장 잘 보고 요즘엔 좀 조용하더니 또 멘트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핵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에 8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직 역사적 돌파가 확정적이지 않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상승 랠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만 달러가 지지를 받아줘야 합니다. 지지 못 받아주면은 뭐 이 양반 얘기하는 것처럼 85,000달러가 될지, 뭐 9만 달러가 될지, 엊그제 그랬던 것처럼 95,000달러가 될지, 어디까지 리테스트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금리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보다는 금리 이슈를 힘에 얻고 산타랠리로 쭉쭉 좀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또 의미 있게 나와주지 않을까, 나와줬으면 좋겠다, 꼭 그래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 비트코인은 4주 동안 기술적인 상승 추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더 깊은 조정이 일어나려면 이 추세선을 잃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9만 달러 위에서 지금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뿅뿅뿅뿅 하면서 이제 연말에 11만 달러 돌파하면 땡큐 소머치 아주 많이 감사,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10만 달러라는 정말 이 역사적인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해 주느냐가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결정적인 관전 포인트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